서울 한복판, 을지로 사거리. 출근길 인파 속에서 한 노인이 비틀거리며 가슴을 움켜쥔다. 박종민, 70대 초반. 대한민국 10대 그룹을 일군 전설의 기업인.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쓰러져가는 한 사람의 노인일 뿐이다. 쿵. 노인이 아스팔트 위로 고꾸라진다. 사람들이 뒤로 물러선다. 누구도 다가서지 않는다. 2024년 대한민국의 냉혹한 민낯이다. 그때 낡은 간호복을 입은 젊은 여자가 인파를 뚫고 달려든다. 무릎을 꿇고 노인의 맥을 짚는다. 그리고 주저없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한다. 하나, 둘, 셋. 가슴을 강하게 압박한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린다. 괜히 건드렸다가 책임질 거 아니야? 요즘 세상에 누가 저래?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는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흐른다. 낡은 이름표가 그녀의 움직임에 따라 흔들린다. 박서연, 간호학과 4학년. 그 이름표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가 새겨져 있다. 아버지께 드립니다. 오늘의 사연도 즐겁게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박종민 회장은 이미 의식을 되찾은 상태였다. 구급대원이 감탄하며 말했다. 이분이 응급처치하신 거예요? 완벽한 심폐소생술이었습니다. 골든타임을 정확히 지키셨어요. 간호사세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아직 학생이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회장이 흐릿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입술이 떨렸다. 고맙습니다. 서연이 환하게 웃었다. 괜찮으세요. 빨리 병원 가보세요. 구급차가 출발했다. 사람들이 흩어졌다. 서연은 늦은 실습 시간을 확인하고 황급히 지하철역으로 뛰어갔다. 그녀가 사라진 자리. 아스팔트 위에 무언가 떨어져 있었다. 낡고 해진 이름표. 플라스틱 케이스는 금이 가 있고 안의 종이는 누렇게 발해 있었다. 지나가던 중년 여성이 그것을 주워들었다. 이름표를 뒤집어 보니 뒷면에 희미한 글씨가 보였다. 아버지께 드립니다. 서연이가 꼭 훌륭한 간호사가 될게요. 아버지를 닮아서요. 여성의 눈이 촉촉해졌다. 그녀는 이름표를 소중히 주머니에 넣고 근처 파출소로 향했다. 3일 후 서울 프라임 병원 VIP 병동. 박종민 회장은 최고급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각종 검사 결과지들이 침대 옆 테이블에 쌓여 있었다. 주치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과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회장이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알았네. 나가보게. 주치의가 나가자 회장은 천장을 바라보았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두려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두려움이 아니었다. 더 근본적인 두려움이었다. 혼자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회장에게는 가족이 없었다. 정확히는 그가 스스로 가족을 버렸다. 5년 전 유일한 아들 박도연이 회장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날이 떠올랐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사업 실패는 제 잘못이지만 아이들은 잘못이 없어요. 회장은 차갑게 말했다. 내 아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줄 몰랐다. 30억을 날리고도 변명이나 늘어놓고 있어. 당장 내 앞에서 꺼져. 다신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라. 도연이 울먹였다. 아버지, 서연이와 준호는 어떡하라고요. 애들 학비라도. 회장이 소리쳤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내 재산에 기대지 말고. 당장 나가. 그게 마지막이었다. 3개월 후 도연은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지만 끝내 눈을 뜨지 못했다.
회장은 장례식장에도 가지 않았다. 자업자득이야. 무능한 놈의 말로지. 그렇게 5년이 흘렀다. 회장은 더 큰 제국을 건설했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도연이 나타나 말했다. 아버지, 서연이와 준호를 부탁해요. 회장은 베개를 적시며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도연아. 미안하다. 똑똑똑. 비서가 들어왔다. 회장님,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생명을 구한 분의 유류품을 찾았다고 합니다. 회장의 눈빛이 살아났다. 유류품? 뭔가 이름표라고 합니다. 주인을 찾아주고 싶다고요. 회장이 벌떡 일어났다. 당장 가져오게. 1시간 후 비서가 투명 비닐봉투에 든 이름표를 조심스럽게 건넸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이름표를 꺼냈다. 플라스틱 케이스는 낡고 금이 가 있었다. 안의 종이는 여러 번 접혔다 펴진 흔적이 역력했다. 박서연,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4학년. 회장의 입술이 떨렸다. 서연이? 비서가 놀라 물었다. 회장님 아시는 분입니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손이 너무 떨려 이름표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도연이의 딸, 내 손녀. 5년 만에 듣는 이름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5년 동안 애써 잊으려 했던 이름이었다. 회장이 이름표를 뒤집었다. 뒷면에 희미한 글씨가 보였다.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필체. 회장은 그 필체를 알아보았다. 도연이의 필체였다. 아버지께 드립니다. 서연이가 꼭 훌륭한 간호사가 될게요. 아버지를 닮아서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도연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비서가 당황해서 물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회장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이 아이를 찾아야 해. 당장 찾아. 같은 시각, 서울 외곽 낡은 요양병원. 서연은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병원을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 3층 병실에서 노인 한 분이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할머니, 천천히 숨 쉬세요. 괜찮아요. 서연이 산소 마스크를 조절하며 노인의 손을 꼭 잡았다. 노인이 가까스로 숨을 고르며 서연의 손을 꼭 쥐었다. 고맙다, 아가야. 내가 없었으면 할멈은 진작 저 세상 갔을 거야. 서연이 환하게 웃었다. 무슨 말씀을? 할머니는 100살까지 사셔야죠. 병실 밖으로 나온 서연은 복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온몸이 천근만근이었다. 낡은 운동화를 바라보았다. 밑창이 거의 다 닳아 있었다. 새 신발을 사고 싶었지만 그럴 여유가 없었다. 동생 준호의 대학 입학금을 마련해야 했다. 준호는 이번에 서울대 공대에 합격했다. 아버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서울대였다. 서연아, 너와 준호는 꼭 서울대에 보낼 거야. 아버지가 못 이룬 꿈을 너희가 이뤄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서연은 가방에서 작은 지갑을 꺼냈다. 안에는 아버지의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아버지, 저 열심히 살고 있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사람을 살리는 간호사가 될 거예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준호였다. 누나, 아직 병원이야? 응. 지금 끝났어. 왜? 배고파 죽겠어. 누나 오면 라면 끓여줄게. 서연이 피식 웃었다. 알았어. 금방 갈게.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준호가 다급하게 말했다. 누나,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 뭔데? 아까 정장 입은 사람이 우리 집 앞에서 서성이더라. 뭔가 우리 집을 찾는 것 같았어.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혹시 빚쟁이? 아니, 그런 것 같진 않았어. 되게 고급 승용차 타고 왔던데. 그냥 이상해서. 알았어.
조심하고 있어. 금방 갈게. 서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을 나섰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박종민 회장 집무실, 다음 날 아침. 회장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책상 위에는 서연의 이름표가 놓여 있었다. 손으로 이름표를 쓰다듬었다. 플라스틱 케이스의 금간 부분이 손끝에 걸렸다. 5년. 5년 동안 이 아이가 이렇게 낡은 이름표를 차고 다녔구나. 회장의 가슴이 미어졌다. 새 이름표 하나 사줄 수 없었던 손녀. 그 손녀가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 비서가 들어왔다. 회장님, 박서연 양의 신상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회장이 벌떡 일어났다. 어디 있나?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나? 비서가 서류를 내밀었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4학년입니다. 낮에는 학교, 밤에는 서울 외곽성심요양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지는 구로구 쪽방촌입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다. 쪽방촌? 네. 3평짜리 반지하 월세입니다. 남동생 박준호 군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준호 군은 올해 서울대 공대에 합격했지만 등록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회장이 주먹으로 책상을 쳤다. 내가 이런 짓을 했구나.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그런데 한 가지 더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뭔가? 민석훈 전무가 박서연 양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다. 민 전무가? 왜?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회장님께서 생명의 은인을 찾으신다는 소문이 사내에 퍼졌습니다. 민 전무가 독자적으로 조사에 나선 것 같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 사람이 움직였다는 건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거야. 감시를 붙여 민 전무의 모든 동선을 파악해.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가려는 순간 회장이 불렀다. 잠깐, 내가 직접 가겠네. 비서가 놀라 물었다. 어디로 가시겠다는 겁니까? 성심요양병원. 서연이를 만나러 가야지. 회장님, 아직 몸 상태가 괜찮아. 5년을 기다렸는데 하루도 더는 못 기다리겠네. 같은 시각 민석훈 전무 비밀 회의실. 민석훈 전무는 50대 중반의 카리스마 넘치는 남자였다. 하지만 그 카리스마 뒤에는 냉혹한 야망이 숨어 있었다. 그는 책상에 앉아 서연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옆에는 사립탐정이 앉아 있었다. 민 전무가 차갑게 말했다. 확실한가? 이 여자가 박종민 회장의 친손녀가?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DNA 검사까지는 못했지만 가족관계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박도연의 딸이 맞습니다. 회장의 친손녀죠. 민 전무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재미있군. 5년 전에 회장이 직접 내쫓은 손녀가 회장의 생명을 구했다니. 탐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전무님, 이 정보를 왜 수집하시는 겁니까? 민 전무가 냉소를 지었다. 자네는 몰라도 돼.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탐정이 나가자 민 전무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박종민 회장, 당신은 이제 끝이야. 70이 넘은 노인이 얼마나 더 버티겠어. 후계자도 없고 건강도 엉망이고. 민 전무는 10년 전부터 회장 자리를 노려왔다. 전문 경영인으로 들어와 실적을 올리고 이사회의 신임을 얻고 조금씩 권력 기반을 다져왔다. 이제 마지막 퍼즐 하나만 남았다. 회장의 후계자 문제였다. 만약 회장이 손녀를 후계자로 지목한다면 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거야. 민 전무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그럴 순 없지. 박서연, 너는 사라져야 해. 영원히. 그는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야. 일감 하나 줄 테니 깨끗하게 처리해.
돈은 충분히 줄게. 성심요양병원 복도. 서연은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를 밀며 복도를 걷고 있었다. 할머니, 오늘 날씨 좋죠? 잠깐 옥상 정원 나가실까요?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아가야, 너는 천사야. 진짜 천사. 서연이 웃었다. 천사는요. 그냥 당연한 일하는 거예요. 복도 끝에서 누군가 서연을 지켜보고 있었다. 박종민 회장이었다. 회장은 평범한 옷차림으로 위장하고 병원에 들어왔다. 회장은 서연의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5년 만에 보는 손녀였다. 도연이를 꼭 닮았구나. 저 따뜻한 눈빛도, 저 환한 미소도. 회장이 다가가려는 순간 간호사가 서연을 불렀다. 서연아, 305 할아버지가 또 약 드시는 거 거부하셔. 내가 좀 가봐줄래? 서연이 대답했다. 네, 금방 갈게요. 서연이 복도 반대편으로 뛰어갔다. 회장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준비를 더 해야 해. 회장이 돌아서려는 순간 병원 로비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민석훈 전무였다. 회장은 재빨리 복도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민 전무는 병원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다. 민 전무가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박서연이라는 학생이 여기서 일한다고 들었습니다. 잠깐 만나고 싶은데요. 직원이 대답했다. 지금 환자 케어 중이신데요.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민 전무가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좋은 일로 왔습니다. 장학금 관련해서요.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장학금? 저 사람이 무슨 속셈으로? 10분 후 병원 상담실. 서연은 민 전무 앞에 앉아 있었다. 긴장한 얼굴이었다. 민 전무가 부드럽게 말했다. 박서연 학생이죠? 반갑습니다. 저는 프라임 그룹 민석훈 전무입니다. 서연이 놀라 물었다. 프라임 그룹이요? 저한테 무슨 일이시죠? 민 전무가 서류 봉투를 꺼냈다. 학생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아버님을 일찍 여의고 동생과 함께 어렵게 공부하고 계시다면서요? 그래서 우리 그룹에서 특별 장학금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민 전무가 봉투를 건넸다. 여기 1천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로 쓰세요.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눈물이 글썽거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민 전무가 손을 들어 서연을 제지했다. 감사 인사는 됐고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서연의 웃음이 멈췄다. 조건이요? 민 전무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차갑고 냉혹한 표정이 드러났다. 3일 전 을지로에서 노인 한 분을 구했죠?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쓰러진 분을 응급처치했어요. 민 전무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분을 다시는 만나지 마세요. 연락도 하지 말고 찾아가지도 마세요. 서연이 당황해서 물었다.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민 전무가 냉소를 지었다. 그분은 박종민 회장입니다. 프라임 그룹의 회장이자 당신의 친할아버지죠.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뭐라고요? 민 전무가 차갑게 말을 이었다. 5년 전 회장은 당신 아버지를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당신 동생을 버렸죠. 이제 와서 왜 그분을 만나려고 합니까? 유산 때문인가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민 전무가 비웃었다. 입으로야 뭐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유산을 노리는 파렴치한으로 볼 겁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정말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민 전무가 봉투를 가리켰다. 그럼 이 돈을 받고 조용히 사라지세요. 회장을 만나지 말고 연락하지 말고 그냥 없던 일로 하세요. 그게 당신과 당신 동생을 위한 길입니다. 서연이 봉투를 바라보았다. 1천만 원. 준호의 등록금과 생활비. 절실히 필요한 돈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사람의 도리야. 옳은 일을 하는 거야. 서연이 봉투를 민 전무에게 돌려주었다. 죄송하지만 받을 수 없어요. 민 전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라고?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할아버지를 만날 생각도 없고 유산도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돈을 받는 건 아버지께 죄짓는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서연이 일어나 상담실을 나갔다. 민 전무는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이 어린 것이 감히 내 제안을 거절해? 좋아.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군. 상담실 밖 복도. 회장은 문 밖에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서연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아버지를 꼭 닮았구나. 회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민석훈, 내가 감히 내 손녀에게 이런 짓을 하다니. 각오해라. 이틀 후 성심요양병원. 박종민 회장은 평범한 작업복 차림으로 병원에 나타났다. 병원장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것이다. 병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정말 이러셔도 되는 겁니까? 몸도 불편하신데.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괜찮네. 내가 직접 봐야 알 것 같아. 그 아이가 어떻게 사는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신부는 절대 비밀로 해드리겠습니다. 고맙네. 회장은 청소도구를 들고 복도로 나갔다. 70평생 빗자루를 잡아본 적이 없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복도 끝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천천히 걸으세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회장이 고개를 돌렸다. 서연이 90세가 넘어 보이는 할머니의 팔을 부축하며 천천히 걷고 있었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야, 미안하다. 할멈이 자꾸 실수를 해서. 서연이 환하게 웃었다. 괜찮아요. 전혀 실수가 아니에요. 할머니는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우리 딸도 너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할멈을 요양원에 버리고 연락도 안 하더라. 서연이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제가 할머니 딸이 되어드릴게요. 회장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손녀의 따뜻한 마음이 가슴 깊이 전해졌다. 도연아, 내가 이 아이를 참 잘 키웠구나. 오후 3시 병원 식당. 서연은 점심도 거른 채 환자들의 식사를 돕고 있었다. 손이 떨리는 할아버지의 숟가락을 받쳐주고 시력이 나쁜 할머니의 반찬을 잘라드렸다. 회장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간호사가 서연에게 다가와 말했다. 서연아, 너 점심은 먹었어?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이요. 환자분들 식사 다 끝나면 먹을게요. 너 요즘 많이 말랐더라. 제대로 먹어야지. 걱정 마세요. 괜찮아요. 하지만 서연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간호사가 나가고 서연은 잠시 의자에 앉았다. 피곤한 표정이 역력했다.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다. 준호에게서 온 문자였다. 누나, 대학 등록금 기한이 다음 주야. 아직 400만 원 모자라. 내가 알바 더 할게. 서연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아버지, 제가 준호를 대학에 못 보내면 어떡하죠?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셨는데.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내가 이 지경으로 만들었구나. 내가. 저녁 7시 305 병실. 서연은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의 저녁 식사를 돕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치매가 있어서 가끔 서연을 자신의 딸로 착각했다. 할아버지가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미숙아가 왔구나. 아빠가 많이 보고 싶었어. 서연이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네, 아빠. 저 왔어요.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한테 잘못했어. 용서해다오. 서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괜찮아요, 아빠. 다 괜찮아요. 복도에서 지켜보던 회장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 아이가 매일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돈도 없고 가족도 없이. 하지만 저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있었어. 회장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다. 밤 10시 병원 옥상. 서연은 밤 근무를 마치고 옥상으로 올라갔다. 찬 공기를 마시며 잠시 쉬고 싶었다. 난간에 기대어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프라임 그룹 본사 건물이 보였다. 저기가 할아버지 회사구나. 서연은 회장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회장은 장례식에 오지 않았다. 아버지는 임종 직전에 말했다. 서연아,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마라. 할아버지도 힘드셨을 거야. 하지만 서연은 솔직히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식을, 손주를 어떻게 저렇게 버릴 수 있을까? 그래도 서연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회장을 원망하지 않으려 애썼다. 아버지, 제가 할아버지를 구한 게 혹시 아버지가 보내신 인연일까요? 할아버지를 용서하라는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일까요? 바람이 서연의 머리카락을 날렸다. 그때 옥상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회장이었다. 회장은 서연을 보고 깜짝 놀란 척했다. 아, 죄송합니다. 여기 사람 있는 줄 몰랐습니다. 서연이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저도 잠깐 쉬러 올라왔어요. 새로 오신 자원봉사자분이시죠? 네. 오늘 첫날입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귀한데. 회장은 서연 옆에 조심스럽게 섰다. 처음으로 손녀와 단둘이 대화를 나누는 순간이었다. 학생은 간호사인가요? 아직 학생이에요. 간호학과 4학년이에요. 아, 그렇군요. 힘들지 않나요?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서연이 환하게 웃었다. 힘들지만 좋아요. 사람을 돕는 게 제 꿈이거든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훌륭한 꿈이네요. 부모님도 자랑스러워 하시겠어요. 서연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5년 전에. 회장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죄송합니다. 제가 신뢰를 괜찮아요.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사람은 돈보다 중요하고 정을 나누며 살아야 한다고.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훌륭한 아버지셨네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는 제 자랑이에요. 비록 가난하게 사셨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돌아서서 눈물을 닦았다. 서연이 놀라 물었다. 괜찮으세요? 회장이 손을 흔들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바람이 차서요. 서연이 자신의 목도리를 풀었다. 이거 두르세요. 낡았지만 따뜻해요. 회장이 손을 저었다. 아닙니다. 학생이 쓰세요. 괜찮아요. 저는 금방 내려갈 거예요. 서연이 회장의 목에 목도리를 둘러주었다.
회장은 손녀의 따뜻한 손길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우리 환자분들한테 매일 하는 일인걸요.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옥상을 내려갔다. 회장은 목도리를 만지며 눈물을 흘렸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다음 날 아침, 프라임 그룹 본사. 민석훈 전무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다. 뭐라고? 박종민 회장이 그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한다고? 전화기 너머로 사립탐정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어제부터 청소자원봉사자로 위장해서 병원에 있습니다. 민 전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고집불통 영감이 손녀를 포기할 생각이 없구만. 민 전무는 전화를 끊고 책상을 주먹으로 쳤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 민 전무는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서연의 장학금 명단이었다. 민 전무가 비서를 불렀다. 학생처에 연락해. 박서연의 장학금을 전액 삭감해. 비서가 놀라 물었다. 전무님, 그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그 학생은 성적도 우수하고 민 전무가 차갑게 말을 끊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지금 당장.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가자 민 전무는 냉소를 지었다. 박서연, 너는 학교를 다닐 수 없을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회장 곁을 떠나게 되겠지. 같은 시각,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서연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다. 교수가 임상실습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여러분,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임상실습이 시작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이 끝나고 서연은 학생처로 향했다. 이번 학기 장학금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학생처 직원이 서연을 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박서연 학생이죠? 네, 이번 학기 장학금 확인하러 왔는데요.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다. 죄송한데요. 박서연 학생 장학금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아침에 프라임 그룹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서연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중단한다고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건 저희도 모릅니다. 그냥 본사 측 결정이라고만 통보받았어요.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장학금이 없으면 이번 학기 등록금을 낼 수 없었다. 그렇다면 학교를 그만둬야 했다. 민 전무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것이 그의 복수였다. 서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아니야. 포기할 수 없어. 아버지와의 약속이야. 서연은 학생처를 나와 핸드폰을 꺼냈다. 알바를 더 구해야 했다.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했다. 그때 누군가 서연의 어깨를 톡 쳤다. 돌아보니 회장이 서 있었다. 여전히 평범한 옷차림이었다. 어제 그 자원봉사자분,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 있나요? 안색이 안 좋은데. 서연이 애써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그냥 개인적인 일이에요. 회장의 눈빛이 따뜻해졌다. 힘들 때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용기예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회장은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힘내세요. 당신은 충분히 강한 사람이에요. 서연이 고마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회장은 서연이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민석훈, 내가 감히 내 손녀를 이렇게 괴롭히다니. 이제는 참을 수 없어. 회장은 핸드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사회를 소집하게 해. 긴급 안건이 있네. 성심요양병원 이틀 후 저녁.
서연은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병원 복도를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다. 장학금이 끊긴 후 서연은 알바 시간을 2배로 늘렸다. 회장은 청소 도구를 들고 복도 한쪽에 서서 서연을 지켜보았다. 간호사가 서연에게 다가와 말했다. 서연아, 너 오늘 벌써 14시간째 일하는 거 아니야? 좀 쉬어. 서연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저 체력 좋아요. 하지만 서연의 얼굴은 창백했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렸다. 그때 307호 병실에서 비상벨이 울렸다. 서연이 급하게 뛰어갔다. 회장도 뒤따라갔다. 307호에는 80대 할머니가 침대에서 떨어져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다. 서연이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금 응급처치 해드릴게요. 서연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지혈을 하고 할머니의 상태를 체크했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아가야. 할멈이 또 말썽을 부렸네. 서연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말씀 마세요. 괜찮아요. 할머니는 아무 잘못 없으세요. 서연은 할머니를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머리 상처를 정성껏 소독했다.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저 아이가 매일 저렇게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구나. 돈도 없고 힘도 없지만 저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30분 후 병원 휴게실. 서연은 잠시 쉬려고 휴게실에 들어갔다. 의자에 앉자마자 눈을 감았다. 회장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옆자리에 앉았다. 힘드시죠? 서연이 눈을 뜨며 웃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회장이 자판기에서 따뜻한 커피를 뽑아 건넸다. 이거라도 드세요. 서연이 감사하며 받았다. 고맙습니다. 근데 자원봉사자분이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회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냥 학생이 열심히 사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요. 서연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사실 요즘 좀 힘들어요. 장학금이 갑자기 끊겨서요. 회장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하지만 침착하게 물었다. 장학금이요? 네. 프라임 그룹에서 받던 장학금인데 갑자기 중단됐어요. 이유도 모르겠고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학교는 어떻게 하려고요? 서연이 환하게 웃었다. 알바를 더 하면 되죠.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라고. 꿈은 반드시 이뤄진다고.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훌륭한 아버지셨네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에요. 비록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들로 저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가 뭘 가르쳐 주셨는데요? 서연의 눈빛이 따뜻해졌다. 정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 아버지는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이웃이 아프면 밤새 간호해 주시고 누가 힘들면 마지막 한 푼까지 나눠주시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 분이었군요. 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세상을 따뜻하게 살라고.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저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아버지처럼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회장은 눈물을 쏟아냈다. 도연아,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훌륭하게 아이들을 키웠는데 아버지는 아무것도 몰랐어. 정말 미안하다. 다음 날 오전 프라임 그룹 본사 회의실. 민석훈 전무는 경영진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최근 회의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 민 전무가 보고서를 넘기며 말했다. 이번 분기 실적은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다만 복지 예산이 과다 집행되고 있어 일부 조정이 필요합니다. 한 임원이 물었다. 어떤 부분을 조정하실 계획입니까? 민 전무가 냉소를 지었다. 불필요한 장학 사업과 병원 후원 사업을 축소할 예정입니다. 특히 성심요양병원 같은 영세 병원에 대한 후원은 효과가 미미합니다. 다른 임원이 반대했다. 하지만 전무님, 그 병원은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곳입니다. 후원을 중단하면 민 전무가 말을 끊었다.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효율적인 경영이 우선입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박종민 회장이 들어왔다. 모든 임원들이 놀라 일어났다. 회장님, 회장이 차갑게 말했다. 앉으시오. 내가 좀 늦었소. 회장은 민 전무 맞은편에 앉았다. 눈빛이 날카로웠다. 민 전무, 방금 무슨 말을 했소? 성심요양병원 후원을 중단한다고? 민 전무가 당황하며 대답했다. 회장님, 그건 경영 효율을 위한. 회장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다. 경영 효율? 우리 그룹의 설립 이념이 뭔지 아시오? 사회공헌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요. 민 전무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회장님,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실리를 추구해야.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 전무, 당신과 나는 생각이 다른 것 같소. 이 사회를 소집하겠소. 그때 확실히 정리하도록 하지. 회장이 회의실을 나갔다. 민 전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같은 날 오후 성심요양병원. 서연은 병원장실로 호출받았다. 병원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서연 학생, 미안한 얘기를 해야겠어요. 서연이 불안한 얼굴로 물었다. 무슨 일이세요? 병원장이 한숨을 쉬었다. 프라임 그룹에서 우리 병원에 대한 후원을 중단한대요. 그래서 재정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직원들 월급도 밀릴 것 같고.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저는요? 병원장이 미안해하며 말했다. 미안해요. 알바비를 당분간 못 드릴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서연 학생을 더 이상 고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원장님, 제발이요. 제가 돈을 못 받아도 괜찮아요. 그냥 일만 하게 해주세요. 병원장이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요. 병원 자체가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서연은 비틀거리며 병원장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이 다가가 서연의 어깨를 잡았다. 괜찮으세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안 괜찮아요. 병원이 문 닫을지도 몰라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 어떡하죠? 다들 갈 곳이 없으신데. 회장의 가슴이 찢어졌다. 그리고 저도 일을 못하게 됐어요. 동생 등록금도 못 내고 제 학비도 못 내고 아버지한테 약속했는데 지킬 수가 없어요.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회장은 손녀를 꼭 안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대신 조용히 옆에 앉았다. 포기하지 마세요.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어떻게요? 돈도 없고 일자리도 없는데. 회장이 서연의 눈을 바라보았다. 당신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뭔데요? 회장이 따뜻하게 말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가장 큰 힘이에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또다시 흘렀다. 그때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다. 준호였다. 누나, 큰일 났어. 우리 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왔어. 서연이 놀라 일어났다. 뭐라고? 무슨 사람들? 정장 입은 남자들인데 우리 집주인한테 뭐라고 하더니
집을 비우라고 해.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회장이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집을 빼야 할 것 같아요. 1시간 후 구로구 쪽방촌. 서연과 회장이 서연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정장 입은 남자 2명이 집주인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집주인이 서연을 보며 말했다. 서연 씨, 미안해요. 이 건물이 매각됐대요. 다음 주까지 나가야 해요. 서연이 당황해서 물었다. 갑자기요?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는데요? 정장 입은 남자가 냉정하게 말했다. 건물주가 바뀌면서 전체 재개발이 결정됐습니다. 보상금은 법적 기준에 맞춰드리겠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새 건물주가 누구예요? 남자가 명함을 건넸다. 프라임 개발입니다. 프라임 그룹 계열사죠.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민석훈, 내가 여기까지. 서연은 명함을 보며 무릎이 꺾였다. 준호가 누나를 부축했다. 누나, 어떻게? 우리 어디로 가?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회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민석훈, 이제는 참을 수 없어. 끝장을 내야겠어. 회장이 서연에게 다가갔다. 서연 학생, 제 집에 잠시 머무르시겠어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희가 어떻게 패를,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자원봉사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프라임 그룹 회장입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네. 회장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당신의 할아버지입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보았다. 준호가 소리쳤다. 할아버지?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하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너무 늦게 왔구나. 정말 미안하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회장이 손녀를 꼭 안았다.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다시는 힘들게 하지 않을게. 멀리서 검은 승용차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차 안에서 민석훈 전무가 냉소를 지었다. 박종민 회장, 손녀를 찾았군. 하지만 이미 늦었어. 이사회는 내가 장악했어. 민 전무는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계획대로 진행해. 회장을 몰아낼 준비를 해. 박종민 회장 자택, 그날 밤. 회장의 집은 서울 성북동 언덕 위에 자리한 고급 저택이었다. 서연과 준호는 넓은 거실에 서서 어색하게 서 있었다. 회장이 따뜻하게 말했다. 앉으렴. 여긴 이제 너희 집이야.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 정말 저희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건가요? 회장이 손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럼. 할아버지가 5년 동안 너희를 버렸는데 이제라도 함께 살아야지. 준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말라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연이가 그랬구나.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할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할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길 바라셨어요.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두 손주를 끌어안고 눈물을 쏟아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다. 5년간 쌓인 그리움과 후회가 눈물로 쏟아졌다. 다음 날 아침 식당. 회장은 직접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서투른 손놀림이었지만 정성이 가득했다. 서연이 놀라며 말했다. 할아버지, 제가 할게요. 회장이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할아버지가 너희한테 해주고 싶어. 70년 동안 한 번도 안 해본 일인데 오늘은 해보고 싶구나.
준호가 밥을 한 숟가락 떠먹고 눈물을 흘렸다. 맛있어요, 할아버지. 회장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많이 먹어라. 그동안 고생 많았지?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 아버지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는 아버지에 대해 잘 모르는 게 많아요. 회장의 눈빛이 먼 곳을 바라보았다. 도연이는 착한 아이였어. 너무 착해서 탈이었지. 사업에 실패한 것도 남을 믿다가 당한 거였어. 준호가 물었다. 그럼 왜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내쫓으셨어요? 회장이 한숨을 쉬었다. 할아버지가 어리석었어. 돈이 사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틀렸어. 할아버지가 완전히 틀렸어. 서연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아버지도 할아버지를 용서하셨을 거예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다. 고맙다, 서연아. 같은 시각, 프라임 그룹 본사 민석훈 전무실. 민 전무는 이사 5명과 비밀 회동을 하고 있었다. 민 전무가 서류를 돌리며 말했다. 박종민 회장의 최근 행적을 보셨죠? 건강도 악화됐고 판단력도 흐려졌습니다. 한 이사가 물었다. 그래서 전무님 생각은 뭡니까? 민 전무가 냉소를 지었다. 회장직에서 물러나셔야죠. 회사를 위해서. 다른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회장님은 창업주십니다. 함부로 민 전무가 말을 끊었다. 창업주도 늙으면 물러나야 합니다. 더구나 회장이 갑자기 손녀를 집에 들였다는 거 아십니까? 5년 전에 직접 내쫓은 손녀를 말이죠. 이사들이 수군거렸다. 민 전무가 덧붙였다. 회장이 감정에 휘둘려 경영 판단을 흐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손녀를 후계자로 지목할지도 모릅니다. 아무 경험도 없는 22살 여학생을 말이죠. 한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문제가 되겠군요. 민 전무가 비장하게 말했다. 이사회 소집을 요청하겠습니다. 회장 불신임안을 발의할 겁니다. 오후 2시 성심요양병원. 서연은 할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을 찾아갔다.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것이다. 305 병실에 들어서자 치매가 있는 할아버지가 서연을 보고 환하게 웃었다. 미숙아가 왔구나. 서연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네, 아빠. 저 왔어요. 할아버지가 서연의 손을 꼭 쥐었다. 미숙아, 아빠가 곧 죽을 것 같아. 그런데 너를 봐서 행복해.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니에요, 아빠. 오래오래 사셔야죠. 회장은 복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저 아이가 매일 저렇게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었구나. 307호에서는 며칠 전 침대에서 떨어진 할머니가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아, 너 이제 안 온다며? 서연이 할머니를 꼭 안았다. 할머니, 저 다시 올게요. 약속해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고맙다, 아가야. 너는 천사야. 병원을 나서는 서연의 뒷모습을 회장은 바라보았다. 저 아이의 마음이 너무 따뜻해서 할아버지 가슴이 아프구나. 저녁 회장 자택 서재. 회장은 서연과 준호를 서재로 불렀다. 회장이 금고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건 할아버지 재산의 30%야. 너희 아버지 몫이었던 거야. 이제 너희가 받아야 해. 서연이 깜짝 놀라 손을 저었다. 안 돼요, 할아버지. 저희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준호도 고개를 저었다. 저희는 할아버지랑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회장이 따뜻하게 웃었다. 그래도 받아야 해. 이건 너희 권리야. 그리고 할아버지는 너희가 이 재산으로 좋은 일 하는 걸 보고 싶어? 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할아버지, 그럼 저 이 돈으로 성심요양병원을 살리고 싶어요.
회장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준호가 말했다. 저도 대학 졸업하면 할아버지 회사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회장이 두 손주를 끌어안았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때 회장의 핸드폰이 울렸다. 비서였다. 회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민석훈 전무가 이사회에 회장 불신임안을 제출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그리고 성심요양병원에 대한 모든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병원이 다음 주에 문을 닫을 위기입니다. 회장이 주먹을 불끈 쥐었다. 민석훈, 내가 감히. 다음 날 오전 프라임그룹 회장실. 회장이 출근하자 민 전무가 찾아왔다. 민 전무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회장이 차갑게 말했다. 무슨 일인가? 민 전무가 서류를 내밀었다.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회장님의 불신임안이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회장이 서류를 집어던졌다. 자네가 꾸민 일이지? 민 전무가 웃었다. 아닙니다. 이사들의 자발적인 의견입니다. 회장님의 최근 행보가 회사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회장이 책상을 주먹으로 쳤다. 내 행보가 뭐가 문제인가? 민 전무가 냉소를 지었다. 손녀를 갑자기 집에 들이시고 영세병원에 과도한 지원을 하시고 회사 경영은 뒷전이시죠.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게 내 경영 철학이야. 사람이 우선이야. 민 전무가 비웃었다. 시대착오적입니다. 지금은 21세기입니다. 효율과 수익이 우선이죠. 회장이 민 전무에게 다가갔다. 자네는 왜 이러는 건가? 돈이 그렇게 중요한가? 민 전무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전 회장님이 물러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늙으셨어요. 감정적이시고 비효율적이시고 시대에 뒤떨어지셨어요.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그게 자네 본심이었군. 민 전무가 냉정하게 말을 이었다. 그리고 박서연 양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죠. 그 학생을 후계자로 생각하신다면 큰 실수입니다. 회장이 소리쳤다. 서연이는 내 손녀야. 민 전무가 비웃었다. 손녀라고 다 후계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학생은 경험도 없고 능력도 검증 안 됐어요. 더구나 5년 전에 회장님이 직접 내쫓지 않으셨습니까? 회장이 민 전무의 멱살을 잡았다. 지금 뭐라고 했나? 민 전무가 회장의 손을 떼어냈다.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죠. 성심요양병원 지원은 완전히 중단됩니다. 이건 이사회의 결정입니다. 회장이 소리쳤다. 그 병원에는 갈 곳 없는 노인들이 있어. 민 전무가 냉소를 지었다. 그건 정부가 해결할 문제입니다. 기업이 아니고요.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짚었다. 민석훈, 자네는 사람이 아니야. 민 전무가 돌아서며 말했다. 이사회는 3일 후입니다. 준비하십시오. 민 전무가 나가고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회장이 고개를 저었다. 괜찮지 않아. 내가 만든 회사가 저런 인간 손에 넘어가다니.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연아, 아버지가 또 실수했구나. 저런 인간을 키웠어. 그날 저녁 회장 자택. 서연은 할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재에 앉아 있는 걸 보았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다. 할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회장이 손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회사를 잃을지도 모르겠구나. 서연이 놀라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이 한숨을 쉬었다. 민석훈 전무가 이사회에서 할아버지를 몰아내려고 해.
그리고 병원 지원도 완전히 중단하겠대.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 어떡하죠? 회장이 주먹을 쥐었다. 할아버지가 막아야지. 절대 그렇게 두지 않을 거야. 서연이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회장이 손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아, 고맙다. 하지만 이건 할아버지가 해결할 일이야.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에요. 저도 싸울 거예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옳은 일을 위해서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서연아, 너는 정말 도연이를 닮았구나. 준호가 서재로 들어오며 말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 회장은 두 손주를 꼭 안았다. 고맙다. 우리 함께 싸우자. 이사회 2일 전 프라임 그룹 본사 로비. 서연은 할아버지를 도우려고 회사에 왔다. 로비에서 민석훈 전무와 마주쳤다. 민 전무가 냉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박서연 학생, 여기는 왜 왔습니까? 서연이 당당하게 대답했다. 할아버지를 도우러 왔어요. 민 전무가 비웃었다. 도와요? 학생이 뭘 도와줄 수 있는데요? 서연이 민 전무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전무님이 부당하게 할아버지를 몰아내려는 거 알아요. 그리고 병원 환자분들을 버리려는 것도요. 민 전무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부당하다고요? 이건 정당한 경영 판단입니다. 서연이 목소리를 높였다. 환자분들은 갈 곳이 없어요. 그분들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민 전무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박서연 학생, 충고하는데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겁니다. 이건 학생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서연이 물러서지 않았다. 협박하시는 건가요? 민 전무가 냉정하게 말했다. 협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학생이 계속 끼어들면 동생 준호 군의 서울대 입학도 어려워질 겁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 전무가 비장한 미소를 지었다. 프라임 그룹이 서울대에 매년 얼마나 많은 기부금을 내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한마디만 하면 준호 군의 입학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불법이에요. 민 전무가 어깨를 으쓱했다. 증명할 수 있나요? 학생, 세상은 학생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조용히 물러나는 게 학생과 동생을 위한 길입니다. 민 전무가 돌아서 걸어갔다. 서연은 주먹을 불끈 쥐고 그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그날 오후 회장 자택 서재. 서연은 할아버지에게 민 전무와의 대화를 보고했다. 회장이 분노하며 책상을 쳤다. 저 인간이 감히 준호까지 건드리겠다고? 서연이 할아버지를 진정시켰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저희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회장이 손녀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미안하다. 할아버지 때문에 너희가 고생하는구나. 서연이 환하게 웃었다. 아니에요. 이건 옳은 일이에요. 아버지도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다. 회장님,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비서가 서류 묶음을 내밀었다. 민석훈 전무의 비리 증거입니다. 지난 3년간 회사 자금을 횡령한 기록이에요. 회장이 서류를 넘기며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얼마나 되나? 총 50억 원입니다. 유령 회사를 만들어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서연이 놀라 물었다. 50억이요?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민 전무가 이사들에게 뇌물을 준 정황도 있습니다. 회장이 주먹을 쥐었다. 증거는 확실한가? 네. 회계 자료와 은행 거래 내역까지 확보했습니다. 회장이 비장하게 웃었다. 민석훈,
내가 먼저 칼을 뽑았으니 이제 내 차례야. 같은 시각 민석훈 전무 자택. 민 전무는 이사 3명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한 이사가 물었다. 전무님, 이사회는 확실합니까? 민 전무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물론이죠. 표는 이미 확보했습니다. 총 15명 이사 중에 10명이 우리 편입니다. 다른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박종민 회장은 창업주입니다. 함부로 몰아내면 민 전무가 말을 끊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창업주라고 영원한 건 없어요. 회장은 이미 늙었고 판단력도 흐려졌습니다. 3번째 이사가 물었다. 회장의 손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 전무가 냉소를 지었다. 걱정 마십시오. 그 학생은 이미 정리했습니다. 동생 입학을 빌미로 협박했죠. 이사들이 웃었다. 역시 전무님이십니다. 민 전무가 잔을 들었다. 이사회가 끝나면 제가 회장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에 맞는 대우를 받으실 겁니다. 이사회 전날 밤 회장 자택. 회장은 서연, 준호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다. 회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내일이 결전이다. 할아버지가 반드시 이길 거야.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실 거죠? 회장이 손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할아버지한테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어. 준호가 물었다. 뭔데요? 회장이 두 손주를 바라보았다. 너희야. 너희가 할아버지한테 용기를 줬어.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할아버지, 회장이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연아, 아버지가 내일 내 원수를 갚아줄게. 그리고 내 아이들을 지켜줄게. 준호가 할아버지 옆에 섰다. 할아버지, 저희도 함께 갈게요. 회장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이건 할아버지가 할 일이야.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안 돼요, 할아버지. 저희도 가야 해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회장이 손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의 눈빛이 결연했다. 회장이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함께 가자. 이사회 당일 아침 프라임 그룹 본사. 회장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었다. 서연과 준호도 정장을 입고 할아버지를 따라갔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보았다. 회장이 엘리베이터를 타며 중얼거렸다. 오늘이 마지막 싸움이다. 20층 이사회실 앞에 도착했다. 민석훈 전무가 이미 와 있었다. 그는 회장을 보고 비장한 미소를 지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회장이 차갑게 대답했다. 물론 왔지. 오늘 자네 민낯을 보여줄 테니까. 민 전무가 비웃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회장이 서류 가방을 들어 보였다. 이 안에 자네 죄상이 다 들어있어. 민 전무의 얼굴이 잠깐 굳었지만 이내 여유를 되찾았다. 증거라는 게 있으면 법정에서 보죠. 오늘은 이사회입니다. 회장이 이사회실 문을 열었다. 그래, 이사회에서 끝내자. 이사 15명이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다. 회장과 민 전무가 마주보고 앉았다. 의장인 김 이사가 회의를 시작했다. 오늘 안건은 박종민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입니다. 민석훈 전무가 제출하셨습니다. 전무님 발언하시죠. 민 전무가 일어났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종민 회장님은 우리 회사의 창업주이시고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십니다. 민 전무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하지만 최근 회장님의 행보는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영세병원에 과도한 지원을 하시고 갑자기 손녀를 집에 들이시고 회사 경영은 뒷전이십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 전무가 목소리를 높였다. 더 심각한 건 회장님이 아무 경험도 없는 손녀를 후계자로 지목하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이사들이 수군거렸다. 민 전무가 마무리했다. 저는 회장님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회사를 위해서 회장님께서 물러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다. 10명의 이사가 박수를 쳤다. 의장이 회장을 바라보았다. 회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회장이 천천히 일어났다. 그래, 답변하지. 회장이 서류 가방을 열었다. 민석훈 전무, 자네는 내가 경영을 못한다고 했지? 그럼 자네는 잘했나? 회장이 서류 묶음을 테이블 위에 던졌다. 이게 뭔지 아나? 자네가 지난 3년간 횡령한 50억 원의 증거야. 이사회실이 술렁였다. 민 전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회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유령 회사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빼돌렸지. 그리고 이사들에게 뇌물을 줬어. 회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게 은행 거래 내역이야. 이사 10명에게 각각 1억 원씩 준 기록이지. 이사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었다. 민 전무가 소리쳤다. 거짓말입니다. 조작된 증거예요. 회장이 냉소를 지었다. 조작? 국세청에 이미 제출했어. 조사가 시작됐어. 민 전무가 비틀거렸다. 회장이 계속 말했다. 그리고 자네는 내 손녀를 협박했지. 동생 입학을 취소시키겠다고. 서연이 일어나 말했다. 맞아요. 전무님이 저한테 협박했어요. 이사들이 민 전무를 노려보았다. 의장이 엄숙하게 말했다. 민 전무, 이게 사실입니까? 민 전무는 대답하지 못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다.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정할 건 간단합니다. 사람을 우선하는 경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돈만 밝히는 경영을 할 것인가. 회장이 이사들을 둘러보았다. 저는 평생 사람을 위해 일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제 아들을 내쫓은 것도 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전부라는 걸.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성심요양병원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우리의 부모님들입니다. 그분들을 버리는 회사가 되고 싶습니까? 이사회실이 조용해졌다.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투표하십시오. 저를 지지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1명, 2명, 3명, 이사들이 손을 들기 시작했다. 결국 12명의 이사가 손을 들었다. 회장이 승리했다. 민석훈 전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사회실 계속. 의장이 엄숙하게 선언했다. 표결 결과 찬성 12표, 반대 3표. 박종민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부결되었습니다.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사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민석훈 전무는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회장이 민 전무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민 전무, 이제 끝이야. 민 전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회장이 차갑게 말했다. 용서? 자네는 내 손녀를 협박했어. 무고한 노인들을 버리려고 했고, 회사 돈을 훔쳤어. 그런 자를 어떻게 용서해? 민 전무가 바닥에 엎드렸다.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장이 비서를 불렀다. 경찰에 연락해. 그리고 그룹윤리위원회를 즉시 소집하게. 3시간 후 프라임 그룹윤리위원회실. 그룹의 주요 임원 20명이 모였다. 회장이 단상에 섰다. 회장이 엄숙하게 말했다.
오늘 이 자리는 민석훈 전무의 비리를 심판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회장이 스크린에 증거 자료를 띄웠다. 민 전무는 지난 3년간 총 50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유령 회사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임원들이 경악했다. 회장이 계속 말했다. 그리고 이사 10명에게 각각 1억 원씩 뇌물을 줬습니다. 저를 몰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스크린에 은행 거래 내역이 떴다.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가장 용서할 수 없는 건 따로 있습니다. 민 전무는 제 손녀를 협박했습니다. 동생의 대학 입학을 취소시키겠다고 말이죠. 회장이 서연을 가리켰다. 이 아이는 밤낮으로 일하며 동생을 키워왔습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이를 민 전무는 무참하게 짓밟았습니다. 임원들이 민 전무를 노려보았다. 회장이 주먹으로 단상을 쳤다. 더 심각한 건 민 전무가 성심요양병원 지원을 중단하려 했다는 겁니다. 그 병원에는 갈 곳 없는 노인들이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 같은 분들이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 전무는 말했습니다.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니라고. 효율과 수익이 우선이라고. 회장이 임원들을 둘러보았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 그룹이 추구하는 가치가 뭡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한 임원이 일어나 말했다. 사람입니다, 회장님. 다른 임원들도 일어나 외쳤다. 사람입니다. 회장이 민 전무를 바라보았다. 민석훈, 당신은 생명보다 돈을 우선했습니다. 사람보다 수익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그룹의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회장이 최종 선언을 했다. 민석훈 전무를 즉시 해임합니다. 그리고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쳤다. 민 전무는 고개를 떨구고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갔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제 됐다, 서연아. 다 끝났어. 그날 저녁 회장 자택 거실. 회장은 서연, 준호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다. 회장이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서연아, 이제 할아버지가 줄 게 있어. 회장이 상자를 열자 안에는 낡은 이름표가 들어 있었다. 서연이 잃어버렸던 바로 그것이었다. 서연이 놀라며 받았다. 제 이름표예요.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셨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 이름표 덕분에 할아버지가 너를 찾을 수 있었어. 서연이 이름표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플라스틱 케이스의 금간 부분이 여전했다.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아, 이름표 뒷면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니? 서연이 이름표를 뒤집었다. 희미한 글씨가 보였다. 아버지께 드립니다. 서연이가 꼭 훌륭한 간호사가 될게요. 아버지를 닮아서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말해줄 수 있겠니?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사실 이 글씨는 아버지가 쓴 게 아니에요. 회장이 놀라 물었다. 뭐라고? 그럼 누가 썼는데? 서연이 고백했다. 제가 썼어요. 아버지 필체를 따라서. 회장의 눈이 커졌다. 내가?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 이름표를 주셨어요. 간호학과에 합격한 걸 축하하시면서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아, 이 이름표를 보며 항상 기억해라. 너는 사람을 살리는 간호사가 될 거라고. 할아버지께 인정받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서연이 계속 말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할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할아버지께 용서받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이 글을 썼어요. 서연이 이름표를 꼭 쥐었다. 저는 꼭 훌륭한 간호사가 되어서 할아버지께 인정받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할아버지께 인정받지 못한 것을 제가 대신 이루고 싶었어요.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서연을 꼭 안고 통곡했다. 서연아,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준호도 울먹이며 말했다. 할아버지,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회장이 두 손주를 꼭 안았다. 도연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훌륭한 아이들을 키웠는데 아버지는 몰랐어.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다. 5년간 쌓인 슬픔과 그리움이 눈물로 쏟아졌다. 회장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서연아, 준호야. 할아버지가 약속한다. 이제 다시는 너희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평생 지켜줄 거야. 서연이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할아버지, 저희도 할아버지를 지켜드릴게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회장이 환하게 웃었다.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다음 날 아침, 프라임 그룹 본사 회장실. 회장은 비서를 불렀다. 이사회를 소집하게 해. 중요한 발표가 있어. 알겠습니다, 회장님. 1시간 후 이사회실. 이사들이 모두 모였다. 회장이 단상에 섰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이사들이 긴장한 표로 회장을 바라보았다. 회장이 서류를 꺼냈다. 저는 제 전 재산을 출연하여 골든타임 생명재단을 설립합니다. 이사들이 놀랐다. 회장이 계속 말했다. 이 재단은 응급의료와 노인 복지를 지원하는 재단입니다. 성심요양병원 같은 영세 병원들을 돕고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돕는 거죠. 한 이사가 물었다. 회장님, 전 재산이라면 얼마나 되는 겁니까? 회장이 대답했다. 3천억 원입니다. 이사들이 경악했다. 회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이 재단의 초대 이사장으로 제 손녀 박서연을 임명합니다. 이사회실이 술렁였다. 회장이 서연을 손짓했다. 서연이 긴장한 얼굴로 단상에 올라갔다. 회장이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 아이는 제가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 중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돈도 없고 권력도 없었지만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아이입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아이가 3일 전 을지로에서 쓰러진 저를 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외면할 때 이 아이만 달려왔습니다.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으로요. 이사들이 감동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그룹은 진정으로 사람을 우선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돈보다 사람을, 수익보다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 말입니다. 이사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를 꼭 안았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회장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야. 할아버지가 고마워. 내가 할아버지를 구원해줬어. 그날 저녁 성심요양병원. 회장은 서연, 준호와 함께 병원을 찾았다. 병원장이 반가워하며 맞이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이 웃으며 말했다. 앞으로 이 병원은 골든타임 생명재단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병원장이 눈물을 글썽였다. 305 병실에 들어가자 치매가 있는 할아버지가 서연을 보고 환하게 웃었다. 미숙아가 왔구나. 서연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네, 아빠. 저 왔어요. 할아버지가 회장을 보며 물었다. 이분은 누구신가?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다. 제 할아버지예요. 이제 저를 지켜주실 분이에요.
할아버지가 회장의 손을 잡았다. 고맙소. 우리 딸 잘 부탁하오.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평생 지켜드리겠습니다. 복도로 나온 회장은 병원 전체를 둘러보았다. 도연아, 아버지가 이제 알겠다. 내가 가르쳐 준 게 뭔지. 정이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정. 그게 전부야. 서연이 할아버지 옆에 섰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예요. 회장이 손녀를 안았다. 그래. 도연이가 하늘에서 웃고 있을 거야. 준호가 두 사람을 안았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네요. 회장이 환하게 웃었다.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영원히. 멀리서 석양이 지고 있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6개월 후 봄날 아침. 서울의 봄은 따뜻했다. 벚꽃이 흩날리는 4월의 어느 날 박종민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지난 6개월은 회장에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비서가 들어와 보고했다. 회장님, 오늘 서연 양의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 발표일입니다. 회장이 벌떡 일어났다. 그래, 결과는? 아직 발표 전입니다. 오전 10시에 나옵니다. 회장은 시계를 보았다. 9시 50분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서연은 친구들과 함께 컴퓨터실에 앉아 있었다. 손이 떨렸다. 친구가 말했다. 서연아, 너는 무조건 합격이야. 걱정하지 마. 서연이 긴장한 얼굴로 대답했다. 그래도 떨려. 이게 아버지와의 마지막 약속이잖아. 시계가 10시를 가리켰다. 합격자 명단이 떴다. 서연이 자신의 수험번호를 검색했다. 화면에 합격이라는 글자가 떴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친구들이 서연을 껴안고 축하했다. 서연은 핸드폰을 꺼내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아버지, 합격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회장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 잘했어, 서연아.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 오후 2시, 프라임 그룹 본사 로비. 회장은 직접 현수막을 들고 로비에서 서연을 기다렸다. 현수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우리 손녀 박서연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 축하합니다. 직원들이 회장의 모습을 보고 놀랐다. 회장님이 직접 저렇게까지? 정말 손녀분을 많이 사랑하시나 봐. 서연이 준호와 함께 로비에 들어섰다. 현수막을 보고 얼굴이 빨개졌다. 할아버지, 너무 부끄러워요. 회장이 환하게 웃으며 서연을 안았다. 부끄러울 게 뭐 있어. 할아버지 손녀가 간호사가 됐는데. 준호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할아버지, 서연 누나, 같이 찍어요. 세 사람은 현수막 앞에서 활짝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회장이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연아, 오늘 저녁은 할아버지가 특별한데 데려갈게. 저녁 6시 성심요양병원. 회장이 서연과 준호를 데려간 곳은 성심요양병원이었다. 병원은 6개월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깨끗하게 리모델링 됐고 최신 의료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다. 병원 입구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박서연 간호사님 합격 축하 파티. 서연이 놀라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회장이 웃으며 말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너를 축하하고 싶어 하셔. 서연이 병원 안으로 들어가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두 박수를 치며 맞이했다. 305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나왔다. 미수가 축하한다. 서연이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안았다. 고맙습니다, 아빠. 307호 할머니가 꽃다발을 건넸다.
아가야, 너는 정말 천사야. 우리 천사가 간호사가 됐어.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를 꼭 안았다. 할머니, 제가 평생 할머니들을 돌봐드릴게요. 병원장이 케이크를 가져왔다. 서연 간호사님, 축하합니다. 이제 우리 병원에서 일해 주실 거죠? 서연이 환하게 웃었다. 물론이죠. 제가 꼭 여기서 일하고 싶었어요. 회장은 멀리서 손녀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았다. 도연아, 보이니? 내 딸이 저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아버지가 미처 몰랐던 보물이야. 밤 9시 회장 자택 거실. 파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다. 회장이 낡은 상자를 꺼냈다. 서연아, 이제 이걸 돌려줄게. 상자 안에는 서연의 낡은 이름표가 들어 있었다. 서연이 이름표를 받아들었다. 플라스틱 케이스는 여전히 금이 가 있었고 안의 종이는 누렇게 발해 있었다. 회장이 말했다. 이 이름표가 할아버지와 너를 이어줬어. 이제 새 이름표를 만들어줄까?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 이름표가 좋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요. 서연이 이름표 뒷면을 쓰다듬었다. 아버지께 드립니다. 서연이가 꼭 훌륭한 간호사가 될게요. 서연이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할아버지, 제가 약속 지켰죠? 간호사가 됐어요. 회장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정말 훌륭하게 지켰어. 준호가 말했다.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할아버지 회사 도와드릴게요. 회장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맙다, 준호야. 하지만 서두르지 마.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먼저 해. 서연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골든타임 생명재단은 어때요? 회장이 환하게 웃었다. 대성공이야. 지난 6개월 동안 전국 30개 영세병원을 도왔어. 그리고 응급의료 교육도 1만 명이나 받았어. 서연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겠네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할아버지를 구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게 됐어.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연아, 이제 아버지가 알겠어. 내가 가르쳐 준 게 뭔지. 정이야.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 그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다음 날 아침 아버지 묘지. 서연은 할아버지, 준호와 함께 아버지 산소를 찾았다. 회장은 5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의 묘 앞에 섰다.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도연아, 아버지가 왔다.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구나.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가 틀렸어.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 하지만 내가 옳았어. 사람이 전부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야. 회장이 눈물을 흘렸다. 내가 서연이와 준호를 정말 잘 키웠구나.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로 말이야. 서연이 아버지 묘비에 손을 얹었다. 아버지, 제가 간호사 됐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던 대로요. 그리고 할아버지랑도 화해했어요. 준호가 말했다. 아버지, 저도 열심히 공부할게요. 아버지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게요. 회장이 두 손주를 끌어안았다. 도연아, 아버지가 이 아이들을 평생 지켜줄게.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 약속한다. 바람이 불어왔다. 벚꽃 꽃잎이 세 사람 주위로 흩날렸다. 서연이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용서하셨을 거예요. 회장이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래. 도연이가 하늘에서 웃고 있을 거야. 3개월 후 골든타임 생명 재단 창립 기념식. 프라임 그룹 대강당에는 500명의 하객이 모였다. 서연이 재단 이사장으로서 단상에 섰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가슴에는 그 낡은 이름표를 달고 있었다. 서연이 연설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저는 6개월 전만 해도 쪽방촌에서 살며 생계를 걱정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청중들이 숙연해졌다. 서연이 계속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살리겠다는 꿈이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처럼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서연이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그 꿈을 이뤄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단순히 돈을 주신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서연이 목소리를 높였다. 골든타임 생명재단은 생명을 구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을 되살립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다. 서연이 가슴에 이름표를 만지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낡은 이름표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할아버지의 용서, 그리고 많은 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이름표입니다. 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외쳤다. 저는 이 이름표를 평생 달고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평생 하겠습니다. 청중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렸다. 그날 저녁 회장 자택 정원. 회장은 서연, 준호와 함께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었다. 회장이 두 손주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70년을 살았지만 이렇게 행복한 적은 처음이야. 서연이 할아버지 어깨에 기대었다. 저희도 행복해요, 할아버지. 준호가 말했다. 우리 영원히 함께 있죠? 회장이 환하게 웃었다. 그럼, 우리는 가족이잖아. 피보다 진한 정으로 이어진 가족이야. 회장이 하늘을 바라보았다. 도연아, 아버지가 이제 진짜 행복하다. 내 아이들이 아버지를 구원해줬어.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늙어서야 깨달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바람이 불어왔다. 정원의 꽃들이 흔들렸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 저 내일부터 성심요양병원에서 정식으로 일해요. 회장이 손녀를 바라보았다. 힘들지 않겠니? 서연이 환하게 웃었다. 아니에요.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을 돌보는 거요. 회장이 감동하며 말했다. 서연아, 너는 정말 천사야. 준호가 말했다. 저도 대학 졸업하면 재단 일 도와드릴게요. 회장이 두 손주를 꼭 안았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저녁 노을 속에서 하나가 됐다. 1년 후 에필로그. 골든타임 생명재단은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복지재단으로 성장했다. 전국 100개 영세 병원을 지원했고 10만 명이 응급의료 교육을 받았다. 서연은 성심요양병원에서 가장 사랑받는 간호사가 됐다. 환자들은 그녀를 천사라고 불렀다. 준호는 서울대 공대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우등생으로 공부하고 있었다. 박종민 회장은 75세가 됐지만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행복했다. 매일 아침 회장은 손주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매주 주말에는 함께 봉사활동을 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성심요양병원 옥상에 앉아 있었다. 회장이 서울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연아, 너 알아? 1년 전 이맘때 할아버지가 이 옥상에서 처음 너와 대화했던 거. 서연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해요. 할아버지가 목도리를 두르시라고 했던 거요. 회장이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때 할아버지는 몰랐어. 그 순간이 할아버지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준호가 말했다. 할아버지,
그때 누나의 낡은 이름표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회장이 서연의 가슴에 달린 이름표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낡고 금이 가 있었지만 회장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그 이름표가 기적을 만들었지. 낡은 이름표의 기적.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정의 기적이야. 서연이 이름표를 만지며 말했다. 아버지가 주신 마지막 선물이에요. 그리고 할아버지와 저를 이어준 인연의 끈이고요. 회장이 두 손주를 끌어안았다. 우리 영원히 함께 하자. 서연과 준호가 함께 대답했다. 네, 할아버지. 저 멀리 하늘에서 한 줄기 햇살이 세 사람을 비췄다. 마치 도연이 하늘에서 축복하는 것 같았다. 회장은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도연아, 아버지가 약속 지켰어. 내 아이들을 잘 지켰어. 그리고 아버지도 행복해. 정말 행복해. 바람이 불어왔다. 서연의 이름표가 살랑살랑 흔들렸다. 그 이름표에는 여전히 희미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아버지께 드립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구가 아니었다. 사랑과 용서, 희생과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향한 따뜻한 정이 담긴 메시지였다. 낡은 이름표가 만들어낸 기적. 그것은 돈이 아닌 사람이, 권력이 아닌 사랑이, 성공이 아닌 가족이 진정한 행복임을 증명한 기적이었다. 세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석양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의 미소였다. 5년 후 골든타임 생명재단은 아시아 최대의 의료복지재단이 됐다. 서연은 재단 이사장이자 성심요양병원 간호부장으로 일하며 수천 명의 노인들을 돌봤다. 준호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프라임 그룹에 입사해 할아버지를 도우며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했다. 박종민 회장은 80세까지 건강하게 살며 손주들과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냈다. 그리고 회장이 세상을 떠나는 날 그의 손에는 서연의 낡은 이름표가 쥐어져 있었다. 장례식장에서 서연은 그 이름표를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그날 밤 서연은 이름표를 조심스럽게 액자에 넣어 보관했다. 그것은 단순한 이름표가 아니었다. 세 세대를 이어준 사랑의 증표였고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진리를 담은 유산이었다. 낡은 이름표의 기적은 이렇게 영원히 기억됐다.